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제 영상 중에서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리는 영상이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Q&A에서 일반고에서 특목고, 특목고에서 일반고 전학이 가능하냐, 전학하면 이득이 있냐, 뭐 이런 건데,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이제 전학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전학을 막 고려해 보신 학생도 되게 많고, 또 희망하시는 학생도 많다는 뜻이죠. 지금 2020년 9월 23일 현재 댓글이 129개더라고요. 제 영상 중에 댓글이 10개 넘는 게 많이 없는데. 그래서 이러지 말고 좀 전학제도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고등학교 전학의 모든 것, 나 갈 수 있니?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이 전학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입시에는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은 있는 학교에서 1, 2등급이면은 전학을 고민하시지 않으시겠죠. 대부분 이제 등급에서 많이 밀리신 분들이 고려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전학을 해서 유입된 인원이 기존에 그 학교를 오래 잘 다니고 있던 그 인원에 비해 불리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다, 전학을 하면 입시엔 불리하다. 두 번째는 전학제도가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청은 상시 전학만 언제든지 전학을 신청하면 받아주기도 하고, 어떤 교육청은 정해놓은 시간에만 전학을 받아주기도 하고, 어떤 교육청은 둘 다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육청은 여기서 일로 전학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교육청은 또 저희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교육청도 있어요. 그래서 전학에 대한 고민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요. 대부분 어쨌든 교장 선생님이 알아야 전학이 가능합니다.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니까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적절합니다.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에 2020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이라는 문서를 참조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같은 계열 전학이죠. 일반고에서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특성화고, 특목고에서 특목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일반고인데 다른 일반고로 가고 싶다. 나 원래 특성화고인데 다른 특성화고 가고 싶다. 나 원래 특목고인데 다른 특목고로 가고 싶다 하는 거. 일단은 동일 계열로 전학을 가는 거는 3학년 1학기까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웬만해선 안 돼요. 웬만해선 안 되는데, 일단 가능한 거는 거주지를 이전하는 거죠. 이사 가는 거. 근데 이사에 대해서 물으시는 게 많은데, 전 가족이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엄마 아빠 다 같이 가야 되고요.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이 있는데, 뭐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일상 일로 이사를 올 수가 없다, 뭐 엄마 아빠 이혼했다, 행방불명이다, 기타 등등 이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해서 전학을 하려면 온 가족이 다 넘어가야 된다. 이거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거를 온 가족이 안 넘어갔는데 부동산만 사가지고 넘어가는 거 이제 위장 전입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구청에서 검사한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학생한테 학생 집에 있어, 그래 거실 불 켜봐, 뭐 이런 거 하고, 잠깐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여기 너네 집 숟가락 어디 있는지 숟가락 좀 보여줘, 뭐 이런 것도 하고, 밥 어떻게 해 먹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위장 전입을 잘 막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사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전학 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전학을 요구한 학생, 학교장한테, 그런 경우는 이제 학교장이 직접 학교장이 추천해서 전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뭐 이런 거 피해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학시켜주기도 하고, 병이 심하게 들었다던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진짜로 엄청 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전학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사 없이 이렇게 같은 계열 전학이 쉽게 가능하다면, 애초에 입학할 때 1지망, 2지망 좋은 학교 가려고 막 고민하셨는데 그거 뭐하랍니까? 자기 가고 싶은 학교 1지망 쓰고, 안 되면 전학까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사나 폭행, 아니면 학폭위, 아니면 교칙 위반, 아니면 진짜 특이한 경우 아니면은 대부분 안 됩니다. 게다가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학군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의 전학은 불가하다라고 아예 못에 딱 박아놨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거일 거예요. 진로 변경 전입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단은 진로 변경 전입학은 일반고가 특성화고로, 특성화고가 일반고로, 일반고가 특목고로, 특목고가 일반고로 이렇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열 바꾸는 거. 요거 경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경기도 안 되니까 이게 심지어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경기도를 해달라고. 근데 여태까지 안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뭐 다른 도시 지역은 다 되더라고요.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다른 지역은 다 되는데 경기도가 안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특성화고가 일반고로 가는 겁니다. 계열을 달리하는 전편 입학은 2학년 1학기까지만 돼요. 그래서 1학년은 2학기, 이건 서울 기준인데요. 1학년은 2학기 8, 9월에 해주고 2학년 1학기 3월 중에 해줍니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정시로 받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 말고도 수시로도 계속 모집하기 때문에 언제든 특성화고 학생 중에 나 일반고 가고 싶다 하면은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어디 일반고에 자리가 있는지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격은 일단 뭐 학교 폭력에 휘말렸거나 아니면은 결석이 엄청 많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되니까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밑에 이제 서울교육콜센터 국번 없이 1396에 전화하시면은 이제 잘 안내해 주신다고 하고요. 아마 이 경우는 특성화고에서 있다 보니까 내 적성이랑 또 좀 안 맞는 것 같고 교육과정도 특성화고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이 막 빠져나가니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좀 넘어가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고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고 가면은 내신이 잘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미 격차는 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성화고에 있는 경우 동안에 일반고 학생들은 굉장히 하드한 시험 기간을 여러 번 보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모의고사도 여러 번 받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요 격차가 이미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격차를 메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아마 내신 경쟁이 쉽지 않을 거다. 두 번째는 일반고에 넘어가가지고 종합전형을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종합전형이 뭐냐면 서류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성화고에 있다가 일로 넘어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서류를 펴보면 아니까 무슨 과목 들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수행평가랑 교내대회 이런 걸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거 세 번째, 유일한 대입의 길은 논술하고 정시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넘어가서 대입을 노린다라고 하면 대부분 논술과 정시를 노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재수생 25%와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큰 각오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넘어가서 나 4년제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게 정시로 대부분 갈 것이고 이 가면은 재수생이랑 싸워야 되니까 진짜 힘들 거야. 나 정말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열 변경이기 때문에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하고요. 수시 전형도 있고 정시 전형도 있어요. 수시는 아무 때나 2학년 1학기까지 신청하는 사람 받아주고 정시 전형은 1학년 2학기 8월 9월 중에 받고 2학년 1학기 3월 중에 받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기준입니다. 이게 가장 질문이 많이 날라오는 경우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고를 가니까 그렇겠죠? 일반고에 갔는데 경쟁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4등급 밑으로 뒤처진 학생들이 역시 나 특성화고 가려고 했는데 엄마 말만 따라 일반고 갔다가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특성화고를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경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좋은 경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가지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 환상이 없어야 돼요. 첫 번째는 특성화고를 가면 무조건 취직할 수 있어. 이거랑 두 번째는 특성화고에 가면 나도 전교등수 찍을 수 있어. 그래서 대학도 또 갈 수 있어.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개가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엄청난 판타지인데 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할 때
학생들이 꼭 고려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뭐냐? 특성화고도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학과, 미용학과, 조리학과, 디자인학과, 영상학과, 뭐 기타 등등 교육과정이 있어요. 1학년 때 배워야 될 거, 2학기 때 배워야 될 거, 2학년 1학기 때 배워야 될 거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늦게 합류하면 앞에 놓쳐버린 교육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혼자서 잘 보충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도와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늦게 합류해가지고 필수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들을 전부 이수해야 되는데 다 이수를 못했다. 졸업은 됩니다. 졸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성화고 전형으로 입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에 가도 어떤 트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트랙을 본인이 잘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다고 그냥 어영부영 있다고 해서 뭐 취직이 된다든가 자격증이 자동으로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특성화고 전형에 충족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넘어갔다가 적응 못한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 편견이 이거죠. 넘어가면 전교 1등. 특성화고에 가면 전교 1등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쉽지 않습니다. 네, 특성화고에 간다고 해도 일반고에 4, 5, 6, 7 등급이 넘어가서 1등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교 1등 한다고 쳐보자고요. 일단 전교 1등을 한다고 해도 1학년 때 이미 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일반고에서 망쳐놓은 시험들 등급이 있기 때문에 총합 따져보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 최상위권이 아니면 4년제 대학 입시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특성화고에 들어가가지고 최상위 등급을 따서 4년제를 가겠다는 생각이시면 이분들은 이미 늦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일반고 학생 중에 특성화고로 넘어가실 분이 있다면 들어가서 열심히 특성화고 트랙을 잘 이수해가지고 내가 전문 직업인이 되겠다 아니면은 괜찮은 취업 잘 되는 전문대학교로 연계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고가 특목고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도 계열 변경이니까 2학년 1학기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특목고의 경우는 편입 공고가 나와요. 편입 공고가 짜잔 하고 우리 학교 편입 받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신청해가지고 공고를 보고 지원하시는 방식이고요. 왜냐하면 특목고는 선발이니까요. 선발이니까 학교마다 또 선발 방법도 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그냥 입학할 때랑 똑같이 성적 면접 다 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뺑뺑이 추첨하는 학교도 있어요. 네, 그런 학교도 있는데 이 편입 공고의 특징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일반고에서 특목고로 넘어가시려는 분들은 이 편입 공고의 특징을 꼭 아셔야 되는데 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외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원외고 2020년 2월 편입 공고인데요. 이게 1학년 모집 인원을 34명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4명의 빈자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회통합 전형으로 15, 외국인 전형으로 17을 뽑고 일반 전형으로는 2명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 아니고 내가 집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아니면 일반 전형으로는 2명만 받아줘요. 근데 대원외고는 들어갈 때 성적하고 면접도 다 본단 말이에요. 쉽지 않겠죠? 2학년도 마찬가지죠. 20명 중에 일반 전형 1명입니다. 아, 이거 외고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휘문고 봅시다. 휘문고는 서울 소재의 자사고죠. 근데 1학년 112명 중에 일반 전형이 4명이고 2학년 115명 중에 일반 전형 9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반 전형을 안 뽑는 겁니다. 특목고에서는 일반 전형을 안 뽑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대입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목고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특목고와 일반고는 학력차가 많이 나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특목고에 소집을 갔다 와서 얘네들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벌어져 있고 이미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격차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특목고는 사회통합전형이나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가지고 대입도 사회통합이나 외국인 전형으로 그 친구는 다른 트랙으로 대입을 준비하게 해주고 일반 전형 학생은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또 이제 서울에는 정시를 위주로 준비해주는 자사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준비를 왜 고등학교에서 합니까? 학원에서 하면 되죠. 학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반고에 계시면서 그냥 그런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현재 마음에 썩 안 드시는 일반고에서 그냥 학교생활 최소한으로 하고 정시 준비하실 거면
학원에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특목고 학비도 비싼데요. 이거 번외로 어떤 학생분들이 이게 꽤 많아요. 특성화고에서 특목고, 그러니까 뭐 아주 단적으로 외고를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특성화고 학생인데 특목고로 전학이 가능하냐 질문 주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얼마나 희귀하냐면 실제로 경기도나 서울에 공문이 없어요.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목고는 일반 전형을 잘 뽑지 않습니다. 잘 뽑지도 않고 거기에 면접이나 성적 볼 때 특성화고 학생을 안 받으려고 하죠. 네, 일반고 학생만 그나마도 일반 전형 얼마 뽑지도 않는데 그나마도 일반고 학생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 않고요. 만약에 특성화고 학생이 특목고에 간다고 가정한다면 아우 저는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학업 격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안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반대입니다.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유턴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학년까지만 되는데, 이거는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서 전학을 희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은 일반고로 유턴하실 때 꼭 담임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시고요. 특목고에는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외국어고, 국제고, 영재학교, 자사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을 통해 꼭 전학 희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경우죠. 야심차게 특목고에 갔는데 현실의 벽을 깨닫고 일반고로 유턴하려는 학생들입니다. 사실 특목고에서 4, 5등급으로 쭉 밀려나게 되면 만약 그 종합전형에서 떨어지면 100% 재수니까 좀 위험한 학생들이 되거든요. 경기 충청권에 가더라도 재수는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면 일반고로 유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목고에 갔는데 등급이 너무 안 나와서 나 그냥 재수는 죽어도 싫고 경기도 충청도라도 어떻게 맞춰 가겠다. 일반고로 오시는 게 맞는데요. 물론 일반고에 왔다고 해서 서울에 못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 학생들도 고민해야 될 점이 있어요. 고민해야 될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똑같죠.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일반고에 간다고 해서 본인 내신이 1, 2등급 나올 리가 없습니다. 쉽게 막 나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와서 또 일반고에 적응도 해야 되고 일반고 시험 유형에도 좀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특목고에서 해놓은 내신이 있잖아요. 이미 저질러 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와서 내신이 매우 잘 나와도 수시 교과 전형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죠? 네, 교과 전형으로는 꽤나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대입의 길은 또 똑같은 결론인데 논술과 정시를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시의 길은 재수생을 다 제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외고에서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넘어올 때도 참 많은 각오를 하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볼게요. 결론은 1.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전학에 우호적이지가 않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전학을 가면 손해가 많고 대입은 거의 정시논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연속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전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교육제도가 아닌 거죠. 특성화고로 전학 가면 4년제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혹시 이제 특성화고에 전학 가가지고 또 4년제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엄청 힘듭니다. 차라리 일반고에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그 점은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목고에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간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전교 1등 되는 게 아니다. 네. 이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특목고에서 내가 좀 처졌지만 일반고 가면은 내가 전교 1등일 거야. 일반고에서 내가 많이 처졌지만 특성화고 가면은 내가 전교 1등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진짜로 들어가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 영상에도 댓글을 많이 다시겠지만 가능하면 지금 있는 현재 소속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